성종시로 39한 성종 4년 5월 2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1473년 명성화 9년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39한 성종 4년 5월 27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사관 박숭질이 경련에 나아갔다. 강을 마치자 사관 박숭질이 아뢰기를 사사로운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도 2년에 경과해야 서용하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오백창이 범한 죄는 가볍지 아니한데도 파직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제 급급히 서용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백창은 공신인데 어찌 종신토록 녹용하지 않겠느냐 하였다. 장령 김자정이 아뢰기를 선형 조관은 파직된 한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선형은 다시 서용하고 조관은 고신을 주었으니 이와 같이 하면 변장이 어찌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쓸만한 사람은 어찌 종신토록 버리겠느냐 하였다. 성종시록 39권 성종 4년 5월 27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중추부 경력 윤인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시록 30권 성종 4년 5월 27일 정사 네 번째 기사 경기권찰사 윤계겸이 에서 하서하기를 이제 듣건대 돈의 각 포의 만호 가운데 능히 전쟁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적은데 오직 월고지 첨절제사 이후 경생은 봉직하기를 매우 건실하게 하고 일체의 무기를 수리하여 완전하게 하지 않음이 없다고 한다. 이것은 비록 직분으로서 당연히 할 바이나 제포에 비해서 가상한 일이다. 특별히 마모장 공시를 내려줘 그 능함을 정표하니 경은 그것을 전하여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30권 성종 4년 5월 27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월고지 첨절제사 이후 경생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듣건대 너가 봉직하기를 매우 건실하게 하여 일체의 무기를 수리하여 완전하게 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우선 마모장 일부와 공시를 내려줘 그 능함을 정표하니 너는 영수하라. 무릇 여러가지 군무를 더욱 부지런히 하고 게으르지 말아서 내 뜻에 부응하도록 하면 보상이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시록 30권 성종 4년 5월 27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사원보대선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선영 조관 이희영 등은 군기를 거르쳐서 죄를 범한 것이 매우 중하므로 가볍게 용서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제 겨우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 혹은 관직을 제수하고 혹은 고신을 돌려주었으니 정령이 엄하지 못할 국가의 대체에 손상됨이 있습니다. 오백창은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법을 어지럽히고 사실대로 상사하지 않았으니 정상의 범한 바가 가볍지 않은데 파직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수직하였으므로 형벌이 타당함을 잃었습니다. 하물며 대전에 사사로운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2년을 경과해야만 수용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선형, 오백창 등은 모두 죄를 받은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갑자기 관직을 제수하였으니 국가의 성현에 어긋납니다. 대전을 만든 것은 장차 만세에 대하여 패하지 않으려는 것인데 이제 반포한 초기에 갑자기 성전을 허물어뜨리니 신 등은 불과하게 여깁니다. 바라건대 천청을 돌이키시어 속히 성명을 거두어서 죄가 있는 자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꺼리낄 바를 알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시록 39권 성종 4년 5월 27일 정사 일곱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0권 성종 4년 5월 27일 정사 여덟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준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일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고 죄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어 그 작고 가벼운 것은 공신으로 논하여 관대하게 하여도 가하겠으나 크고 무거운 것은 어찌 공신이라고 하여 용서하겠습니까? 오백창이 범한 바와 같은 것은 비록 원훈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용서할 수 없는데 하물며 공도 없이 예로서 공신이 된 자이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대전을 살펴보고
과조를 고찰하여 보건대 폭염이 하등에 있으면서 사사로운 죄를 범하여 파직한 자는 2년이 경과해야만 서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주에 이르기를 의친 공신으로 하등인 자는 1년을 경과한다고 하였으니 사사로운 죄를 범한 자가 1년을 경과하는 예는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나 공으로 따지거나 모두 소용할 수 없는 것인데 그 급이 다시 소용하였으니 신등은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원컨대 500청을 파직하여 후례를 경계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30권 성종 4년 5월 27일 정사 9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0권 성종 4년 5월 28일 무호 첫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종실록 30권 성종 4년 5월 28일 무호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을 마치자 대사관 성준이 아뢰기를 500청은 사사로운 마음으로 법을 어지럽히고 파직되었다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관직을 재수하였으며 선형은 군기를 거르쳐 죄를 범한 것이 매우 중한데도 또한 다시 관직을 재수하였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미 내 뜻을 알고 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준이 말하기를 500청은 사람됨이 심지가 간교하여 취할 만한 재주가 없어 비록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사용할 만하지 않은데 하물며 이제 죄를 범한 것이 가볍지 않은 데이겠습니까? 진실로 마땅히 종신토록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도리어 다시 사용하니 국가에서 악을 징계하고 불의를 징계하는 도리에 어떠합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준이 또 아뢰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우택의 시기를 어기는데 기우제를 행하지 않으니 하민은 국가에서 비가 안 오는 것을 걱정하는데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실로 기도한다면 어찌 감응할 리가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우승지 유지에게 묻기를 기우제를 아직 행하지 않았느냐? 하니 유지가 대답하기를 도랑과 골짜기를 수치하고 밭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미 행하였고 그 밖의 기도는 마땅히 차례대로 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성준이 또 아뢰기를 수령으로서 환상을 다 직납하지 못한 자는 지금 작업을 내리게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수령이 다 직납하기를 기하여서 연사가 조금 풍년이 들더라도 백성은 군색하고 고달픈 것이 흉년과 다름이 없으니 참건대 이 법을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홍윤성이 아뢰기를 간관의 말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환상을 만약 해마다 다 직납하지 아니하고 1년에 갑자기 여러 해의 것을 받을 것을 징수하게 되면 백성이 받는 폐해는 더욱 심할 것입니다. 다만 그년의 새로운 법이 잠은 많아서 호조 정량이나 오도 경차관 같은 것은 없어도 좋을 듯합니다. 당초 의논할 때 신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번에 고선경이 장죄를 범한 것이 드러났고 조선도 또한 많이 뒤집혀 가라앉았으니 이 법이 행해지지 못할 것은 명백합니다. 또 조선장과 앞선 사지는 대개 경강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정하니 이러한 무리가 백성을 침호하여 폐단이 여러 가지 생깁니다. 참건대 세를 거둘 때 강명한 조관을 택하여 어사의 직책을 떼게 하고 보내어 불법을 검찰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법은 선왕조로부터 행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앞선 사지는 배를 목적지까지 암령하는 일이다. 배를 목적지까지 암령하는 일을 맡아보게 하던 사지를 말한다. 사지는 강화, 통진의 사람 가운데 배를 잘 부리는 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배 한 척마다 2명을 정하여 좌번, 우번으로 나누어서 좌번 사지는 경강에 이르러 배를 영수하는 자와 함께 사를 바치고 우번 사지는 빈 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30권 성종 4년 5월 28일 무 세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특별히 중주번 수좌를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그 석에 이르기를
부산국은 불사가 더욱 많아서 주마다 특별히 절 하나씩을 세우고 혹은 안국이라 부르고 혹은 국분이라 이름하여 예로 모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는 본래 비록 국분 정사가 있기는 하나 모옥으로 소연하여 다른 주와 비교하기에 부족하니 실로 부끄럽습니다. 신의 영제 숭목상인이 젊었을 때 속세를 버리고 불문에 들어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참선한 지가 10수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섣달이 갑자기 뜻밖에 돌아와서 한번 선인의 분묘에 참배하고는 또 도망하여 가려고 하므로 신이 이에 아늑하고 흥미진 곳에 터를 잡고서 그 험애함을 평평하게 하고 국분 정사를 개조하여 그 규모를 높이고 무릇 총사에 있어야 할 만한 것을 모아서 이미 그 한도로 이루어 놓고 인하여 목공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였는데 목공은 이미 선인의 유체를 위하여 옛 부처의 선교를 배워 비밀이 정화를 돕고 있습니다. 황도를 오로지 축하하고 이어서 전사를 보내어 축찬하는 사를 봉헌하며 특별히 사선을 보내어 그 뜻을 아뢰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충성과 정성을 살피시고 국분 정선을 위하여 도수를 내려주시어 해마다 사선을 보내게 해주시면 비단 국분의 그 광희를 더할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만세를 비는데도 합당할 것입니다. 엎드려 빌건대 체납하여 주소서 하고 또 서계에 이르기를 지난해에 특별히 사선을 보내어 노누이 사정을 진달하였고 겸하여 간교한 자를 죽였어 이미 내리신 명을 보답하였고 교유를 더욱 정성스럽게 하였더니 은사가 더하여 항식의 배가 넘음으로 실로 만세 양국의 화호하는 큰 근본으로서 감대함이 지극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명나라 태종 때에 잠암이 11세로서 적선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42세로서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절실하여 실로 가련합니다. 이나여 기국에 본인이 전하여 명나라에 도달하게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모옥은 띠로 지붕을 인 보잘것없는 집을 말한다. 소연은 초라한 모양이며 영제는 자기 동생의 칭호이고 황도는 우리나라를 지칭한 말이다. 성중실록 30권 성중 4년 5월 28일 무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30권 성중 4년 5월 28일 무 다섯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풍덕의 죄수 학생 김존이라는 자는 은삼의 저 막비를 강간하였으니 죄가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실록 30권 성중 4년 5월 28일 무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30권 성중 4년 5월 29일 김이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30권 성중 4년 5월 29일 김이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충청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청주 호장 한추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어릴 때부터 혼정신성함을 패하지 않았는데 집안이 매우 가난하였으나 봉양하는 데 반드시 의욕을 갖추었고 아침 저녁으로 매양 친히 밥상을 가지고 나아갔으며 아비가 죽자 수십일 동안 관 옆에서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죽만 마시었으며 애회함이 보통과 달랐고 묘 곁에 여묘살이 하여 3년을 마치었는데 어미가 죽었어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 송효의 순수함이 지극함으로 마땅히 포상을 가해야 할 것이니 청컨대 향력을 면제하여 풍속을 권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혼정신성은 조석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피는 것으로 저녁에 잘 때에 어버이 침소에 가서 밤새 안녕하시기를 여쭙고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의 침소에 가서 안부를 묻는 것이다. 성중실록 30권 성중 4년 5월 29일 김이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30권 성중 4년 5월 29일 김이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31권 성중 4년 6월 1일 경신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31권 성중 4년 6월 1일 경신 두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준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인군의 소인을 쓰는 해는 아주 큽니다.
소인을 좌우에 가까이 두면 그 익교 원형색이 좋기 나의 총명을 어지럽게 할 것이요. 기무에 참여시키면 그 아첨하는 입술과 거짓말하는 혀는 좋기 나의 정사를 해칠 것이요. 백성을 다스리게 하면 그 탄폭하고 부극함이 좋기 나의 적절을 해롭게 할 것이요. 작은 일에 세세한 사무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지 그렇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역에서 군자가 아니고 소인이 바깥이 되면 택괴라가 되고 반대로 소인이 아니고 군자가 바깥이면 비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군자와 소인의 진퇴는 국가의 기틀에 관계되는 것이니 가히 삼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백창은 심술이 회사하고 행사가 엄휼하여 겉으로는 행직한 듯 하면서 속에는 간힐함을 감추고 있으며 외모로는 청렴하고 정직한 듯 하면서 실제 행동은 담비하여 누구에게나 아부하지 아니함이 없고 권세에는 추정하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옳듣는 말은 들리지 않고 길이는 말만 날로 이르며 간혹 그 간사함을 아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찍이 그가 자기에게 후하게 하였으므로 또한 특별히 그를 헐뜯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대가는 충신과 비슷하고 대탐은 청렴한 사람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악함은 전하에게 들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는 어떤 일로 인하여 그 간악함이 드러났고 전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그 간악함을 알게 되었으니 어찌 다행이라 아니하겠습니까? 마땅히 퇴출시켜야 할 자로서 오히려 멀리 내치지는 않는 것을 두려워할 판인데 하물며 조정에 복작시키는 것이겠습니까? 무릇 착하지 않은 짓을 하는 자는 그 행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면은 오히려 남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하지만 남들이 알게 되어도 버림을 받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방자하여져서 기탄하는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고서 버리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욱 못합니다. 지금 파출시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곧이어 관직을 제수하니 사람들이 간악함을 어떻게 징계하며 가령 공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나 그는 일찍이 척촌의 공도 없으면서 토지와 장획을 예의에 따라 하사받았으니 성은이 이미 무거운데 어찌 반드시 장록을 가해야만 합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어진 일을 임용할 때는 두 마음을 갖지 말고 사악한 자를 버릴 때는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고 좌전에 이르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악한 것을 보기를 농부가 잡초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이 하여 그 근본의 뿌리를 끊기에 힘써서 능히 뿌리 박지 못하게 한다며 곧 착한 것이 신장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500창을 버려서 여러 사악한 자를 막고 조정을 맑게 한다면 어찌 나라를 위하는 좋은 계책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선형은 변방의 장수로서 변고를 듣고도 달려가지 아니하여 추한 오랑캐가 국경을 침범하는 데 이르게 하였으니 또한 죄가 큽니다. 파출된 지 수월 만에 그 관직을 복직시키니 경계함을 보이는 소위가 아닙니다. 근데 즉시 아울러 파출하여 후래를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부극은 조세를 가혹하게 거두어 드립니다. 군자는 양괴인 건을 말하고 소인은 음계의 곤을 말하고 태괴는 64괴의 하나인데 하늘과 땅이 서로 조화됨을 나타낸다. 비괴는 64괴의 하나이고 하늘과 땅이 위배됨을 나타낸다. 행직은 성질이 너무 강직하여 남의 뜻을 거스릅니다. 탐비는 욕심이 많고 야비합니다. 성준시로 31권 성중 4년 6월 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준시로 31권 성중 4년 6월 1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영한남도 절도사 이경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장계를 보고 이미 올적합이 고라의 등지에 와서 둔친 것을 알았다. 저들이 오랫동안 가까운 곳에 둔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니 마땅히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청량하여 헌던을 보고 움직일 것이요 가볍게 움직이지 말 것이며 길성, 명천, 경성, 부령, 경흥의 군사를 마땅히 적당하게 징벌하여 달려가 구원하게 하라. 그러나 먼저 스스로 소유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마땅히 짐작하여 조치하라 하였다. 청년은 들의 농작물을 거두거나 가옥을 철거하여 쳐들어오는 적에게 양식 또는 숙사의 편의를 주지 아니합니다. 들을 맑게 한다.
성경치료 31권 성경 4년 6월 1일 경신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경치료 31권 성경 4년 6월 1일 경신 6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경치료 31권 성경 4년 6월 2일 신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경치료 31권 성경 4년 6월 2일 신유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경치료 31권 성경 4년 6월 2일 신유 세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경치료 31권 성경 4년 6월 3일 임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경치료 31권 성경 4년 6월 3일 임술 두번째 기사 충흥보 경력 윤사하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경치료 31권 성경 4년 6월 3일 임술 세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용산강에 대창을 설치한 것은 조운에 편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근래에 큰 물로 인하여 용산강의 하류에 모래가 쌓이고 수심이 얕아져서 선박이 상류로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이 서강에 정박하고 조운한 미곡을 수레를 사용하여 실어들이게 되니 어찌 대창을 설치한 본의이겠느냐. 근자의 강가에 사는 백성들이 각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강을 개착하고자 하는 자가 많으나 힘이 모자라서 중지시켰다. 원상과 해조로 하여금 개착의 편부를 순심하여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성경치료 31권 성경 4년 6월 3일 임술 네번째 기사 호조의 쌀에기를 매년 전세는 11월 초 1일에 창구를 열기 때문에 본조의 겸 낭청이 10월에 미리 가서 감수하고 조전을 마친 다음에 겨우 되돌아올 수 있으나 또 소맥의 수납으로 인하여 즉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전후로 유련하는 것이 8구삭에 이르러 지대하는데 배단이 있습니다. 먼저 받는 소맥은 관찰사로 하여금 구례에 의하여 수령을 가려서 정하되 한결같이 겸낭청이 가지고 간 사목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고 관찰사가 친히 이르러 적간하고 혹은 조사를 보내어 검획하여 배단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지대는 공사로 인하여 지방에 나가는 관리에게 그 지방에 관하여서 먹을 것과 쓸 물건을 공급하여 주던 일이다. 성경치료 31권 성경 4년 6월 3일 임술 5번째 기사 영의정 신숙주가 아뢰기를 춘추관에서 세조, 예종, 양조의 실록을 찬진하였을 때 중한삭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세종실록을 인출하는 공을 기록하여 상을 차등 있게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신자의 직분 안의 일이며 하물며 신은 지휘만 하였을 뿐인데 무슨 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빌건대 상사를 면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다른 사례가 아니니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성경치료 31권 성중 4년 6월 3일 임술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경치료 31권 성중 4년 6월 3일 임술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경치료 31권 성중 4년 6월 4일 개현 4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경치록 31권 성종 4년 6월 4일 개해 두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하송포 오도 우구수 원승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경치록 31권 성종 4년 6월 4일 개해 세번째 기사 평안도 주도사 정문형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장계를 보니 저들 오랑캐가 북쪽으로 강계 만포로부터 남쪽으로 의주 수구에 이르기까지 포요라를 출몰한다고 하니 반드시 흉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물이 바야흐로 불어서 염려할 바는 없으나 만약 저기에 오래 머물면 농민들이 출입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농사를 패하게 될 것이다. 적은 본래 들판에서 사냥을 행하기 때문에 진시로 그릴 것은 없으나 반드시 갑자기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가만히 헤아려 보건대 중국의 장장은 바로 우리 삭주의 구령구자에서 연대가 서로 바라보이므로 오랑캐의 기병이 구령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와 방산구자에 이른다면 중국 장장의 A양보도 이미 지나갔을 것이다. 이제 구령에 명령하여 장장에서 서로 바라보이는 연대에 여러 차례 직상화를 놓게 하여서 장장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이 남하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며
중국 백성들이 장래에 포고하여 반드시 저들을 차단할 계책이 있을 것이다. 이제 강연한의 제수로 하여금 저기 바라보이는 곳에서 나무를 베어 선박을 만들고 뗏목을 만들어 장차 대군이 강을 건널 것처럼 하게 하고, 수장은 혁명을 벌여놓고 순환하면서 출입하여 적으로 하여금 우리가 장차 도강할 것으로 의심하게 하면 반드시 돌아갈 계획을 할 것이다. 또한 의주 제도에 수심이 얕아서 건널 수 있는 곳으로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여 적이 돌아가기를 기다리게 하는 것도 또한 옳을 것이다. 이제 또 통사 김저가 앞회관으로 요동에 가게 되었는데 의주 창승으로 하여금 채탐하고 후망하여 적이 모두 돌아간 것을 안 연후에 강을 건너가도록 하라. 적이 군사를 강변에 포치하여 우리로 하여금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있어 한편으로 군사를 나누어 팔참의 중국 거민을 노략질할 것도 또한 의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비록 강변의 적기가 이미 돌아갔다고 하지만 깊이 팔참에 들어간 적이 돌아가지 않았으니 만약 김저의 일행을 만난다면 이것도 또한 염려해야 할 일이다. 모름지기 멀리 팔참의 길을 채탐하여 반드시 의심할 만한 것이 없어야만 이들을 보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경이 아랜 바 만포에서 저들을 먹이고 줄 물품을 전례에 의하여 갖춰주는 일은 관찰사에게 하유하였다. 그러나 적이 만약 무리를 이루어 올 것 같으면 접대하지 말도록 하고, 만약 일인이 와서 의심할 만한 형세가 없을 경우는 곧 접대하도록 하되, 말하기를 지난 겨울에 너희 건주 삼위의 추장들이 보낸 사람이 영안도 길을 따라 이르렀으므로 국가에서 자신할 것을 허락하였다. 전일에 입공한 것은 우리가 사사로이 원수진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명한 바이다. 너희들이 진시로 기순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너희를 대접하기를 옛날과 같이 할 것이다 하고, 저들이 만약 상경하고자 하면 곧 이르기를 중국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초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도 또한 아는 바이니 이 길을 경유하여 상경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영안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라. 이와 같이 개설하고 후대하여 들여보내라. 무릇 임기 응변하는 모든 일은 멀리서 헤아릴 수 없으니 경히 기미를 보아서 조치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4일 개해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대정의 죄수인 산호 조산이 행인을 겁탈하여 살해하고 강도질을 한 저는 유리 참부대 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4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4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행부 혹은 500창 이상 서하기를 이번에 특별히 명하여 관직을 제수하시니 은혜가 소망밖에 지나쳐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은 문종조에 과거에 올라 세조에 발탁한 바 되어 후설에 있다가 평안도의 관찰사로 나갔었으며 예종께서 찬서하시자 신을 대사안에 제수하셨습니다. 신은 이르는 곳마다 비록 내세울 만한 공효는 없었지만 또한 죄책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상께서 사복하심에 미쳐서는 도총관으로서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게 하고 특별히 신에게 주아리 공신의 칭호를 내려주시고 또 경상도 관찰사를 제수하였습니다. 그때 헌부에서 신이 뇌물을 받고 지중의 죄를 관대하게 처리하였다고 의심하고 거의 한 해 동안 반복하여 추구하였으나 성상께서 밝게 통조하심에 힘입어 혐의를 밝게 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신이 뇌물을 받고서 죄를 관대히 처리한 것이 아니었지만 신이 스스로 변명하기에 급급하여 일이 많이 전도되었으므로 언관이 신을 논죄하였으니 그것은 실로 감심하는 바이나, 그러나 이른바 탐람 무치하고 삼이 유영하여 남에게 아부하지 않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신은 일찍이 이러한 것으로서 죄책을 입은 일이 없는데 신은 실로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언관이 논지하여 열거한 것은 어찌 사실이 없이 허황하게 날조하여 말하였겠습니까? 반드시 근거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와 같이
같은 일이 있으면 장차 조정에 설 수 없습니다. 성조에 어찌 또한 이와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우매하나 세조의 지우를 받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모시고 재상의 자리에 있는데 진실로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마땅히 현육을 받아 인신의 감계가 되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사실이 없이 추저가 가해지고 함부로 원왕을 입는다면 또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명하여 신의 관직을 거두고 법사에 내리시어 그 사실을 밝게 가리게 하소서. 신에게 죄가 있다면 장차 법망에서 누출할 수 없을 것이요, 신에게 죄가 없다면 마침내 무고에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니 지극한 소원을 다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오백장이 이어서 아뢰기를, 대간에서 신을 간탐하고 유영하다고 하며 권문에 아부하고 세력에 추종한다고 하니 이것은 인신의 극악한 것이므로 신은 실로 원통하고 민망합니다. 대간에서 신에게 아무의 재물을 받았다고 그 사실을 밝게 지적하여 탐이라고 한다면 신이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또 권세에 추종하여 아부한다는 등의 일과 서로 붕당을 만들었다는 일이며 신을 요대의 공공과 노방의 소중묘에 비유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집정하여 나라를 그르친 자들이나 신은 일찍이 집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비유하니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바입니다. 무릇 이러한 몇 가지 일이 신에게 만약 있다고 한다면 비단 신의 일신만이 아니라 비록 자자손손 모두 혈육한다 하더라도 신은 진실로 감심하겠습니다. 또 지난 임진년 12월에 신이 집에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갈 무렵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병조 참판 정문형의 구사가 절간을 던졌다고 하므로 신이 즉시 열어보니 소신을 비방하는 글이기에 급히 그 사람을 찾았으나 이미 도망해 버린 뒤였습니다. 이어 임명서를 열어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방에 붙인 것은 모두 범한 바가 아닌데 무슨 두려워할 것이 있겠는가. 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간탐하고 유념하여 군상을 기망한 자에 비할 것이 아니니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는가. 그 의관은 모두 빼앗기고 적신으로 도주하였다는 일은 조그마한 근거나 원인이 없으며 글에 쓰인 바는 모두 애매하여 밝히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때 방을 지킨 구사가 현재 일일이 있으니 스스로 밝힌 데에 무엇이 어렵겠는가. 또한 소박하였다는 일은 첩이 하나는 반드시 모두 정처를 소박한다고 하겠는가. 만약 실제로 소박하였다 하더라도 또한 처족이 있고 또한 인리가 있으니 스스로 밝히기에 무엇이 어렵겠는가. 이와 같이 밝히기 쉬운 일을 가지고 매일처럼 방을 붙인다 하더라도 무슨 염려할 것이 있겠는가. 가사 내가 있다 하더라도 후인들이 반드시 모두 함구하고 묵언하겠는가. 또한 도적의 술책을 하다가 혹시 드러나면 죄가 작지 않을 것이니 하물며 이 익명장은 국가에서 주문할 방법이 없으니 모름지기 속히 친히 계달하여 더불어 면대 힐문하여 시비를 가린다면 다행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글은 반드시 대사관 성준의 소위입니다. 전일에 어떤 사람이 성명을 쓰지 않은 방문을 붙였는데 대사관 성준이 정처를 소박하였느니 의관을 모두 빼앗겼느니 적신으로 도주하였다는 등의 일을 썼다고 합니다. 성준은 이 방문이 소신부자의 소위라고 생각하여 이를 원망하고 정문형의 구사라고 가칭하고서 절간을 신의 집에 던졌던 것입니다. 그 후에 성준은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말하기를 오백장의 집에 투수한 것은 내가 한 바이다 하고 또한 가사 우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인들이 반드시 모두 한묵하고서 말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반드시 언관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무명사라 하더라도 또한 다른 무명장의 예가 아닙니다. 신은 다만 간관의 일이기 때문에 감히 상달하지 못한 것이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으면 분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비록 스스로 밝히고자 하였지만 앙달할 길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는 것입니다. 신이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서 뻔뻔스럽게 식사에 나아가 성조에 서는 것은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청컨대 대관을 불러 소신의 일을 하문하시어 일일이 질정케 하여 주소서. 이것이 신이 밤낮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익명의 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오백창이 다시 간관과 더불어 면질할 것을 청하니 전지하기를 다른 사람이라도 오히려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간관과 더불어 면힐하는 것이겠느냐 하고 이어 승정원의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여 보내게 하였다. 후설은 승지의 직입니다. 찬선은 왕위를 잇는 것이고 사복은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삼위 유영은 간사하고 남에게 영합하여 아첨함이며 추전은 비방과 욕설이다. 원왕은 억울하게 입은 죄이다. 절가는 온장을 둘로 접은 편지를 말한다. 성종시록 31권 성종 4년 6월 5일 갑자 세번째 기사 호조의 충청도 관찰사의 개번에 의가의 아래기를 청주의 등지에는 쌀락눈이 내려 보류한 밀이 손상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농사에 힘쓰고 있는 때인데 백성들의 먹을 양식이 넉넉하지 못하니 청컨대 청주, 연기, 천안의 묵은 곡식 900석을 나누어 주어서 진율하게 하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전례에 의하여 반은 쌀로 반은 본색으로 수납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본색은 본래 준 곡식을 말한다. 성주시로 31권 성종 4년 6월 5일 갑자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인천에 사는 전 첨지 중추부사 하우명은 어려서부터 양친을 봉양함에 있어 괴로움을 꺼리지 않고 친히 스스로 집찬하여 정성을 다하였고 어부이가 돌아가자 여묘살이 3년을 하면서 직접 땔감을 져다가 밥을 지었고 복을 마치자 묘 곁에 영당을 만들고 상망에 전드리기를 패하지 않았으며 무릇 계절의 물건이면 반드시 이를 올렸으니 그 효성이 순박하고 지극합니다. 청가대 대전에 의가하여 정문을 세우고 복화에 곤장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31권 성종 4년 6월 5일 갑진 5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1권 성종 4년 6월 5일 갑자 6번째 기사 사원부의 사례기를 이보다 앞서 관리로서 주의를 범한 자가 의친, 공신, 당상관, 친공신이명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조율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대전에 실려 있지 아니하여 일단 죄를 범한 공신과 그 자손을 모두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조율함으로 일이 많이 지체됩니다. 청컨대 이품 당상관과 친공신은 왕명을 받게 하고 공신의 자손은 전례에 의하여 직접 조율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31권 성종 4년 6월 5일 갑자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1권 성종 4년 6월 6일 을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31권 성종 4년 6월 6일 을축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1권 성종 4년 6월 6일 을축 세번째 기사 의지에 이르기를 어제 흥문군 500창이 와서 익명서를 아래고 또 사장을 올리고서 하는 말이 성준이 지난번에 신의 죄악을 거건하였으니 청컨대 성준과 더불어 면대하여 스스로 밝히게 해주소서 하며 굳이 청하여 마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비단 사풍에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대체를 손상시켰으니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는가. 원상에게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정창성 최항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남의 과실을 말하는 것이 대간의 책무인데 이제 500창은 성준이 자기의 허물을 상수한 것을 원망하고 드디어 임명서를 아뢰고 또한 면일하기를 청하였으니 대저 임명서는 험한 소인이나 하는 일인데 어찌 대신으로서 감히 이름이 없는 절간에 의거하여 천총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매우 대신의 채무가 없는 짓이니 청컨대 정류를 공문하소서 함으로 전지하기를 추문하여 후인을 징계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한 바이지만 500창도 또한 대신이니 아직 두고 논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시록 31권 성종 4년 6월 6일 을축 네번째 기사 대사관 성준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듣건대 어제 500창이 익명서를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이 글이 소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하니 신은 진시로 황송합니다. 지난 임진년 11월
경에 신이 우연히 무명의 서장을 얻었는데 신의 죄악을 기록한 것이 한 가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이를 보고서 놀라고 당황하였으나 그 당시 신은 혼자 생각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오백창의 소위일 것이라고 여겨 즉시 전개하여 병명하려고 하였으나 익명서는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법이 서 있기 때문에 신은 참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백창이 익명서를 가지고 신에게 써 나온 것이라고 하니 참컨대 면대하여 분별하게 해 주소서. 신의 생각으로는 은관인이 한 사람이 아닌데 홀로 신을 원망하는 것은 전일에 오백창이 탄핵을 입었을 때에 신과 김지경이 통렬하게 탄핵하여 과제하였고 그때의 대가는 모두 이미 채직되었는데 신이 홀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오백창의 계책으로는 신이 만약 채직되면 뒤에는 자기의 일을 밝혀서 탄핵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명서는 실로 도절의 행위인데 신이 비록 무식하더라도 지비가 대관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스스로 밝힐 일이 있으면 바로 면대하여 분별할 것이지 어찌 감히 도절의 행위를 하였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반드시 오백창이 신의 죄를 얽어서 계청하려고 하였으나 연유가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 관계를 만들어 제 손으로 그 글을 지어서 이러한 사모를 꾸민 것입니다. 또한 신은 평생 공사의 일을 봄에 있어 하나의 수원도 없습니다. 무릇 사람의 원수란 창적에 따라 일어나는 것인데 신은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고 창적도 아직 나누지 않았으니 어찌 남과 더불어 원망을 맺을 발단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신은 오백창과는 평소 교분이 없으니 무엇으로 인하여 묵은 혐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백창이 신의 죄를 남불로 만들어 이와 같이 계청하니 신은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참컨대 신을 유사에 내려 오백창과 함께 면절하게 하여서 신이 만약 스스로 밝히지 못한다면 마땅히 중전에 처해야 할 것이요 만약 분별하여 밝히게 되면 오백창은 천총을 기망한 죄로 천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익명서는 이미 믿지 않았는데 어찌 번거롭게 추문하겠는가 이념하지 말라 하였다. 성준이 다시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창적은 노비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6일 얼축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6일 얼축 6번째 기사 사관은 사관 박숭질이 등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오백창의 과실을 논한 것은 홀로 성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백창은 성준이 원한을 품고서 이것을 하였다 하나 실은 신 등이 함께 의논한 것인데 어찌 뻔뻔스럽게 직사에 나아가겠습니까? 참컨대 모두 비엄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익명서를 어찌 사실이라고 믿겠는가? 비엄하지 말고 직사에 나아가라 하였다. 박숭질 등이 다시 아뢰기를 오백창이 근거 없는 글을 가지고 성준의 소유라고 지목하여 상총을 함부로 번거롭게 하니 이것은 전하의 총명을 옹패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징계하지 않으면 장차 폐단을 구제하기 어려울 것이니 정리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6일 얼축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7일 병인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을 마치자 정은 이감이 아뢰기를 오백창이 임명서를 가지고 허물을 성준에게 돌리고 나와서 아랜 것은 간관으로 하여금 자기의 과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성상으로 하여금 진위를 분변하지 못하게 하여 언관을 의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 간사한 꾀가 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익명서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하였다. 이감이 말하기를 만약 오백창을 행문하지 않으면 언로가 막힐 것이니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원상 성봉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익명서를 지금까지 없애지 않고 언간에게 허물을 돌려 말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르다. 그러나 오백창이 성준을 가리켜 이 문서를 만들었다고 한 것은 어찌 들은 바가 없겠느냐. 그 사이 사사로이 대신을 만나 말을 만들어서 이를 일으킨 것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성봉조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장령 허적이 아뢰기를 본부에서 어제 이 일을 듣고 공함을 내어 오백창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성준을 지목하여 이 글을 만들었다고 한 것은 상납군 김질에게서 들었다 하므로 이어 김질에게 물었더니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하니 성봉조가 아뢰기를 신이 올 때 김질을 찾아보았는데 김질이 이르기를
전에 오백창이 그 집에서 만나니 오백창이 인명성을 내어 보이면 나에게 이르기를 이 글은 성준의 소위가 의심이 가나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는 없다 하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김질이 또 이르기를 어제 탄핵을 받은 까닭에 오백창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지목하였느냐 고 하니 대답하기를 이 말은 정량군 한치도 또한 말하였으나 지금 병으로 집에 있고 그 밖에 말하는 사람도 또한 많으나 모두 이름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지목하여 정부로 삼아 남에게 믿음을 받고자 한 것뿐이다 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자기의 일을 말하고 도리어 대간을 배척하여 묵은 혐의가 있다고 하니 사풍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또한 김정승도 반드시 들은 곳이 있을 것이다 하니 허적 이감이 다시 아뢰기를 이 일은 통렬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성준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대사관 성준이 글을 올려 사직하여 말하기를 신은 용렬한 자지로서 성상의 언덕을 지나치게 입어 언관에 있은 지가 이제 3년에 이르렀으나 일찍이 의견을 진술하여 성상의 언덕에 만분의 1도 보필함이 없어서 항상 시위 소찬의 두려움을 품고 있었는데 지금 오백창이 익명서를 가지고 성상 앞에 진돌하여 신을 가리켜 수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오백창과는 평소에 서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인척의 연결도 없는데 어찌 은혜와 원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신이 젊어서부터 오백창이 간탐한 과실이 있다고 들었을 뿐입니다. 마침 지난해 지중의 일로 인하여 반복하여 기망함을 미워하여서 신이 김지경 등과 함께 오백창을 논의함에 있어 비단 범죄가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전하의 조정에 있어서 소인을 벌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므로 오백창을 조정에 둘 수 없음을 극은하였으며 그 후로 여러 가지 차례 관직을 제수함으로 신이 파출하기를 청하여 마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백창은 생각하기를 김지경 등이 이미 채직하였고 홀로 신이 언관에 있으면서 힘써 파출을 청하였기 때문에 미워하여 지난 겨울에 신에게 있지도 않은 일을 과장하여 꾸며서 방을 붙였던 것입니다. 신은 이를 듣고 생각하기를 신의 양친이 모두 생존해 계시고 처친도 또한 있으며 또 수양으로 전해받은 것도 없으니 노비나 전지에 있어서는 본래부터 쟁송할 일이 없고 벼슬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또한 남과 원수진 일이 없기 때문에 신도 역시 오백창의 소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히 소인의 일상적인 작태이므로 좋게 개의할 바가 아니며 하물며 익명서는 법으로도 취하지 않는 바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그때에 이념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투스하는 일은 지극히 어리석고 천한 사람이라도 또한 하지 않는 것인데 신이 비록 형편없다 하나 또한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어찌 이와 같은 음사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건 역시 오백창이 꾀를 써서 신으로 하여금 인념하여 입을 막게 하고 듣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여 모함을 당하였다고 자처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간원의 장으로서 남의 말씀을 듣고 안연히 직무를 보는 것은 마음이 미안합니다. 빌건대 신을 해직하여 함께 유사에 내려 곡직을 추명하여 시비를 바르게 하소서 하였으나 명하여 그 사장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준이 다시 아뢰기를 신은 참건대 곡직을 추명한 뒤에 직무를 보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성교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7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교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7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여서가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옷 일섭을 내려주고 이어 승정원에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